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18일입니다. 지금 인공지능 하고 있는데 만약에 0.3초 만에 대답하는 인공지능의 정치를 맡긴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0.3초 만에 대답하는 인공지능의 정치를 맡긴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상당히 재밌는 현상입니다. 이번에 검찰총장이 7초 만에 대답해가지고 상당히 의미 부여를 많이 했는데 이거는 꼼수였습니다. 검찰총장의 꼼수. 참 이런 검찰총장 처음 봤습니다. 하라는 적폐수사라든가 가장 큰 범죄를 갖다가 거악을 척결하는 게 검찰 아닙니까? 그럼 가장 큰 범죄가 뭡니까? 이 문재인 정권 때 일어났던 그 일련의 그 많은 이 반국가적인 행태들, 탈원전이고 9.19 군사합의고 뭐 소득주도 성장이고 뭐 이거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하지 않고 또 이재명이 이 나라를 흔들어대고 한 그 거짓말하며 여러 가지들 이 소위 법을 갖다가 사법을 정치화한 그런 여러 가지 행태들 이런 걸 보면서 이것을 검찰이 척결을 하고 해야 되는 건데 거악 척결이 원래 검찰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들을 계속 속인 겁니다. 이 말도 저 말도 하지 않고 그럼 부인을 해야죠. 부인을. 지금 계속해서 국민들이 적폐청산하자.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원석은 말을 하지 않고 느닷없이 꺼낸 카드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하고 그 300만 원짜리 디올백입니다. 그거 가진 것도 아니잖아요. 다 국민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거 대통령실에 그 방에 그 물건들 놔두는 데다 거기 그대로 놔뒀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받은 것도 아니고 놓고 간 거 아닙니까? 이걸 다 안다고요. 다 아는데 아무것도 아니란 걸 아는데 이것 가지고 계속 물건 들어지는 겁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 흠이 없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끄집어 내리기 위해서 한 방법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반정부적인 행태고 반국가적 행태입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봤는지 이 검찰총장이 이 김건희 여사 특검하자고 마지막 4개월 임기를 놔두고 이거 끝내자 하고 거기다가 특수부 검사 3사람까지 전문검사까지 붙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문재인 때 그렇게 털려고 2, 3년 동안을 갖다가 벼로 가지고 수사를 했는데 털릴 게 없어가지고 도이치모터스 털 게 없으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수사검사들이 털 게 없습니다. 나오는 게 없습니다. 자, 이제 연결합시다 하니까 이성윤 문재인의 휘하 경희대학교 법대 후배이자 애지중지한 유일한 후배 중앙서울지검장에게 그걸 맡겨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지검장은 이걸 갖다가 수사검사들이 안 돼, 이건 할 게 없다고 하니까 딱 보고를 받고 그냥 수사 종결을 해야 되는데 종결을 안 하고 그대로 그냥 깔아 뭉개버렸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건 좌파들의 아주 거하게 움직임 속에서 뭔가 다 이걸 남겨두겠다는 그런 흔적을 갖다가 또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것을 남겨둔 겁니다. 결국 해봐야 별거 없거든. 별거 없는 건데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이것을 마지막에 이 원석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7초 침묵을 하면서 한 사람이 작품이 그거 하나입니다. 검찰총장이 도대체가 시대를 지나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수사 또 국가에 해악을 끼친 수사는 하지 않고 수사를 다 하고도 뻔히 알고 있는 그것을 갖다가 특별검사까지 붙여서 하자 했던 이원석의 정체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이원석이가 7초 침묵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시간을 갖다가
끌고 있는 그 인공지능에다가 이런 내용의 의미를 갖다가 부여한다면 인공지능에는 정치를 어떻게 표현할까? 뭐 이런 제아의 글이 문무대왕이라는 필명을 가진 분의 글이 나와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의 관계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딱 받고 갑작스러운 질문, 원고 없이 그분은 75분을 갖다가 원고 없이 질문 문답을 한 최초의 대통령입니다. 여태 역대 대통령 이 기자회견에서 사전 질문지 교환도 없고 무작위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75분간 원고 한 장, 종이장 한 장 없이 순수하게 얼굴을 맞대고 눈으로서 가슴으로 기자회견한 건 이번이 역사상 처음입니다. 75분 동안 기자들에게 시달리면서도 피로감 없이 조금만 더 합시다 해가지고 75분까지 15분을 더 늘쳤습니다. 이런 대통령인데 질문을 딱 하나 받은데 4초 뒤에 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관계에 대한 기자들 질문을 딱 받자 4초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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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초 했죠. 네. 그 뒤에 답변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번 검찰 인사가 검찰총장 패싱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질문을 딱 받고 이게 패싱이 아니거든요. 사전에 다 얘기하고 장관과 얘기를 하고 만나서 해놓고 새침을 빡 댄 겁니다. 그리고 마치 코스프레를 한 겁니다. 자기가 탄압을 받고 있는 것처럼 웃기는 작품입니다. 웃기는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7초를 갖다 딱 뜸을 들였습니다.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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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길 기자회견에서 7초 동안 뜸을 들였습니다. 자, 그럼 대통령의 4초하고 7초 뒤 답변에 나온 언론의 분석과 견해는 각각이죠. 윤 대통령의 잠시 머뭇거린 답변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섭섭함에 대한 표현이고 이 검찰총장의 잠깐 주춤거림은 인사 불만에 대한 표출이라고 언론은 나름대로 분석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근데 이 이원석 총장은 불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 과정을 알고 보니까 이게 다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법무장관 인사권자하고 만났습니다. 만나서 의견도 하고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할 거고 서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원석이가 대뜸 이거 연기 좀 해 주십시오. 저 인사를 좀 연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니, 연기하고 안 하고 이거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인사권자가 판단하는 거지. 그러고 난 동안에 이 인사가 오기 전에 바로 직전에 딱 그냥 터뜨린 겁니다. 7초 동안 침묵을 터뜨린 겁니다. 인사 불만을 이런 식으로 해서 나는 탄압을 받고 있다. 패싱당했다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시도를 한 거죠. 알려주기로.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 패싱당하지 않았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이번 이원석 검찰총장은 제가 평생 살면서 정말 검찰총장에 대해서 참 좋은 모든 감정을 갖고 있었는데 보니까 이번 최초로 이원석이라는 사람처럼 이상한 사람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게 공직자의 태도입니까? 검찰총장의 태도입니까? 검찰총장은 거악을 척결하는 겁니다. 검찰이 뭡니까? 조그만 범죄를 보다 거악은 반드시 척결해야 되는 겁니다. 거악 척결은 국민들이 바라는 바람사항입니다. 문재인과 이재명 적폐청산 그거는 국민들이 바라는 건데 2년 동안 미적미적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이 얼마나 마음속으로 원망했겠습니까? 이원석이가 가운데서 모조리 소위 말해서 방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사 방해죠. 그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준석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보수를 갖다가 무너뜨린 소위 이준석, 내부 총질한 이준석을 사건이 경찰에서 수사 성상납 의혹에 대한 거 수사를 다 했는데 이거 처벌을 못하는 게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이걸
더 이상 공소권 없음이 돼버린 겁니다. 수사 진행 끝이 된 거죠. 그런데 거기하고 연루돼 가지고 이 연동돼서 사건이 하나 생겼죠. 강신업 변호사가 무고 혐의로 고발을 한 겁니다. 이것이 경찰에서 딱 볼 때 이유 있다 해가지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습니다. 그게 지금 1년 8개월이나 됐는데요. 깔아뭉개 버렸습니다. 이것도 이원석이가 한 겁니다. 이원석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거기서부터 갑자기 3, 4일 전부터 이원석에 대한 물음표가 지금 국민들의 머리를 떠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제 그걸 논외로 하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4초를 잠시 머뭇거리고 대답한 거하고 7초지만 긴 시간을 머뭇거린 소위 이원석 검찰총장의 쇼틱한 그 시간 머뭇거림은 짧은 시간이지만 이건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들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문무대왕은 이건 순간이다. 갑작스런 질문을 받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머뭇거리거나 더듬거릴 것이다. 그러나 마이크 앞에 앉은 직업으로 삼는 방송인들이나 질문을 예상하고 준비 상태에 있던 경우에는 즉각 답변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대통령이나 검찰총장 같은 고위공직자들이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 답변을 잠깐이라도 주저하게 되면 언론을 비롯해서 호사가 드는 심각한 의미부여합니다. 특히 정치판의 경쟁자들은 공격하고 물어뜯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주 이골이 나 있는 사람들이죠. 정치인들이라는 건요. 직업 중에서 이거 상하 우열은 가릴 수 없지만 여러분 정치인은 아주 훌륭한 그룹과 아주 나쁜 그룹하고 이거 두 개가 공존합니다. 정치인은 아주 훌륭한 소위 최상위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훌륭한 정치인들이 있는가 하면 최악의 정치인들이 같이 병존하고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국민들이 어느 자가 최악인가 그리고 아주 훌륭한 최선이 누군가 하는 걸 분별해 내야 되는 것이 국민들의 입장이죠. 네. 특히 정치판의 그 경쟁자들은 공격하고 물어뜯는 데는 아주 그냥 선수들이죠. 어느 한쪽의 얘기만 들어보면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당사자로부터 직접 설명을 들어보면은 각도가 또 다른 뉘앙스를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자, 흔히들 침묵은 금이라고 그러고 웅변, 말하는 변설은 은이라고 그러죠. 말이 많은 것보다는 말이 적은 게 낫다는 그런 뜻입니다. 모두 새겨 듣습니다. 그 말을 금원처럼 여기는 게 우리들의 그 생활 습성 아닙니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말이 많으면 뺄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말 많으면 좋은 게 아니다. 침묵. 그래서 가급적 침묵을 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았던 우리들입니다. 최근에 한 실례로 국회의장 선출 문제로 민주당의 추미애 당선자가 마치 자신이 국회의장 후보자로 내정이나 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죠. 이재명 대표의 명심은 어차피 추미애예요 하고 요란하게 떠들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표에서는요. 우원식이 과반 이상 득표로 선정된 것입니다. 과반 89명. 그렇게 이재명이가 하라고 한 추미애는 80명에 딱 그쳤습니다. 이제 이재명도 끝입니다. 이재명의 신뢰는 없습니다. 방탄이 들어와도 끝입니다. 이제는 한두 명도 아니고 89명을 이길 자신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이 앞으로 이재명은 금년 내로 끝납니다. 저는 항상 금년 내로 끝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부터 얘기했습니다. 끝이 나야 됩니다. 그게 법입니다. 이재명 정치가 끝이 나야 됩니다. 왜 끝이 나야 되느냐? 범죄 혐의 10개 있지 않습니까? 백현동, 대장동, 성남FC 많잖아요.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등 많지 않습니까? 이 많은 혐의를 지고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온 버꾸라지 머리를 짜내가지고 증인을 갑자기 많이 만들어내고 해서 지연을 시킵니다. 재판 지연. 또 안 나가고 재판 지연 시키고
그래서 재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또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막말 수준의 언어폭력을 퍼부었지 않습니까? 날마다 횡설수설 떠들어대고 있는 것도 비슷한 사례입니다. 국민의힘 대표 출마 적격자로 여론조사에서 한동훈은 무려 48% 지지를 받고 있지만 홍준표는 기껏 4 내지 5% 수준입니다. 결국 홍준표나 추미애 같은 말썽꾸러기 정치인들은 말로서 말이 많다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이 문무대항이 하고 있습니다. 액면 그대로 표현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대표 출마 적격자로 여론조사에서 한동훈은 무려 48%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홍준표는 기껏 4, 5% 수준이다. 결국 홍준표나 추미애 같은 말썽꾸러기 정치인들은 말로서 말이 많다. 자신들이 내뱉은 말 때문에 정치 생명을 망치고 마는 경우도 종종 나타난다. 라고 이 조갑제닷컴에 실린 문무대항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5월 16일자 조선일보 상설 칼럼인 만물상에 김광일 논설위원의 그 침묵으로 말하기라는 그런 제하의 글이 또 실렸습니다. 자, 그 글을 읽겠습니다. 어느 날 스티브 잡스가 애플 신제품을 소개하는 자리에 딱 섰습니다. 2년 반 동안 이날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첫마디 운을 띄운 스티브 잡스가 무려 7초 동안이나 이분도 침묵을 했습니다. 7초 동안. 청중들의 눈빛이 기대와 긴장감으로 팽팽해졌습니다. 침 삼키는 소리까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뒷날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프리젠테이션 룸. 모두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 어떻게 그들을 내가 원하는 곳까지 데려갈 것인가. 잡스는 이런 침묵 화법을 자주 써먹었다. 아주 아마 우연일 것이다. 그제 이원석 검찰총장 한 걸 이건 이제 얘기를 실제로 이걸 대비를 하는 겁니다. 그제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도 검사장들 인사와 관련해서 질문을 받고 7초간 딱 침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딱 다물었습니다. 그러니 억측이 막 나올 수밖에 없죠. TV에서는 3초 이상 침묵하면은 방송 사고로 칩니다. 일본어로 마가 뜬다고 합니다. 사이가 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본어로는 마라는 건 사이 간격. 이 총장이 무려 7초간 말을 끊은 사이에 실시간 중계를 하던 방송사 스튜디오에도 묘한 긴장감이 흘렀지만 사고라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때로는 화려한 말재주보다 질의응답이 여백과 제스처 같은 말 사이에 훨씬 중요한 메시지가 담기기 때문입니다. 자, 4초와 7초 침묵에 대한 의미까지 밝혀내야 하는 한국 언론의 사명은 과연 사실과 진실 보도에 과연 충실했던가요? 아니지요. 근데 15일자 조선일보 일면에는 말이죠. 0.3초 만의 대답이라는 소위 인간 같은 신인류 AI 그 제목의 기사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빠르게 찾아내는 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인간이 AI로부터 도움을 받고 의지해야 할 첨단 시대는 벌써 우리 앞에 딱 와 있습니다. 이제 정치도 지저분한 정치 곤충들에게 맡기지 말고 차라리 AI가 통제하고 관리하게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4초와 7초의 기다림에 대한 의미 해석을 AI가 만약에 분석을 했다면 이 정치 시간 경제화는 어려운 일일까요? 이렇게 침묵을 줄이는 시간. 그 얘기를 문무대항이 의미 있게 현재 AI 시대와 더불어서 이원석의 7초간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진실을 덮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제로 메커니즘으로 사용된다고 혹시 착각을 했다면 이원석은 크게 착각을 한 것일 겁니다. 진실은 그게 아니었다는 게 금방 드러났죠. 언론을 통해서. 법무장관과 인사 조율을 다 했는데 갑자기 인사 태풍을 맞아서 이 대통령실에서 갑자기 지검장을 쫓아내고 뭐 하라는 그런 식으로 아마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7초간 침묵을 만약에 했다면 그런데 보니까
법무장관하고 사전에 조율을 다 했어요. 근데 거기서 요구를 한 게 이원석 총장 이거 인사 좀 밀어주십시오. 미루고 안 미루고는 인사권자가 결정하는 거지 검찰총장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사전에 무슨 얘기가 전혀 없었던 것처럼 포장이 돼버렸다는 것. 예. 사실은 법무장관하고 그 전에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충분히 했는데 검찰총장은 미뤄달라. 인사를 조금 뒤로 해달라. 이거를 인사권자가 안 들은 거죠. 왜? 2월 달에 법관 정기 인사가 검찰 정기 인사가 있는데 이게 4월 10일 날 선거 총선이 있단 말이죠. 이게 혹시 영향을 주면 어떨까 해가 안 좋을 거 아닌가 해가지고 검찰 인사를 일부러 미룬 겁니다. 그러다가 이거 인사를 한 건데 여기에다가 그냥 침묵을 딱 하고 의미를 7초간을 딱 잊고 마치 자기를 패싱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원석 검찰총장을 다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검찰총장 처음 봤습니다. 2년 동안 업적이 가장 많아야 될 정권을 교체하고 좌파 정권을 교체하고 그 많은 그 적폐 수사를 해야 되는 그 의무가 있는 검찰총장이 그것을 하지 않고 2년 동안 저는 대통령이 못하게 하는 줄 알았어요. 조금 있다가 총선이 끝나고 표를 많이 얻어가지고 우리가 우월한 자리에서 하자. 뭐 이렇게 하지 않았나 하면서 계속 이원석 총장을 두둔했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완전히 거꾸로 했습니다. 주체가 이원석 총장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아니 그래 놓고 김건희 여사 특검이요? 거기다가 특별수사검사를 갖다가 3명이나 더 붙여요? 뭐가 나온다고요? 아니 문재인 때 2, 3년 그 문재인 검찰이 털은 것도 안 나왔는데 이원석이가 무슨 용 빼는 재주 있습니까? 합시다. 특검 하자고요. 하자고. 특검 하는데 김건희 특검, 김정숙 특검, 김혜경 3김 여사 특검 같이 합시다. 수사검사 더 붙여가지고 아예 완전히 하자고. 털자고. 됐습니까? 이원석 검찰총장님 됐습니까? 세 여사를 자, 돈 액수로 보세요. 디올백. 디올백 300만 원. 파우치. 자, 김정숙 여사 타지마을 가는데 몇 억입니까? 3억 아닙니까? 비행기 타고 대통령 전용기 타고 봉황을 그대로 열고 그대로 갔다는 것. 그건 큰 위법입니다. 거기다 돈이 얼마 들었느냐? 타지마을 관광하러 가가지고 얼마 들었겠습니까? 3억. 이 문광부 장관한테 초청을 한 건데 문광부 장관한테 초청을 한 겁니다. 문광부 장관이 수행원하고 자기들끼리 갔다 왔으면 2,700만 원 드는 걸로 예상이 나왔습니다. 대통령 전용기로 간 김정숙의 그 스토리는 여러분이 더 잘 알 겁니다. 자, 경호가 붙어야죠. 비행기 이륙 해야죠. 비행기 기체, 동체, 그거 움직임 그런 거 빼고 또 이 감가상각비까지 하면 훨씬 더 많겠죠. 그것뿐입니까? 관봉권이라고 있죠. 조폐공사에서 그냥 나와서 띠가 그대로 둘러있는 돈 이걸로 옷 산 것. 얼마나 많은 돈으로 옷을 샀나. 그거 장신구하고 그 옷에 대한 특검. 그다음에 김혜경 여사. 그거 하자. 그게 뭐 10만 얼마가 아니다 이거야. 그러면 이 거액을 한 사람들을 같이 의혹이 있는데 왜 특검을 하자 하는 김민정 교수가 히트를 쳤습니다. 그러자 야당에서는 쑥 들어가 버렸어요. 야당에서는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들어갈 수밖에 없죠. 네. 이크. 이재명 씨 부인, 황제폐하의 부인까지 특검 이거 되면 안 되는데 이거는 빼박인데. 왜? 법카 이거 빼박이죠. 법카는 빼박입니다. 거기 뭐 샀다 다 나와요. 초밥 샀다 과일 샀다 뭐 다 나와요. 날짜 다 나와요. 확실해요. 이미 다 확보 다 돼 있어요.
됐죠? 예. 자, 특검하자. 의혹 특검하자. 뭐 10만 7천 원이지 뭐 얼마인지 한번 보자. 특검하자. 이렇게 김민전 교수가 탕 하고 터뜨리니까 그 다음에는 쭉 들어가 버렸어요. 야당에서 김건희 특검하자 소리가 안 나옵니다. 왜? 삼김 특검, 삼김 여사가 더 특검하는데 자, 이 타지마을이고 뭐고 돈 쓴 거고 뭐고 옷값 뭐 다 나온다. 의혹이 있는데 이거 하자. 같이 하자. 김건희도 하자 이거야. 같이 하자 이거야. 김건희, 김정숙, 김혜경 다 한꺼번에 하자. 자, 이원석 총장은 바로 이 삼김 특검을 빨리 해야 됩니다. 삼김 조사를 해야, 수사를 해야 됩니다. 예. 혹 때려다가 혹 붙인 격이 됐습니다. 김민전 수석 대변인이 아주 히트친 그런 케이스입니다. 김민전 수석 대변인은 어떤 분이냐?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나오고, 아이오와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그 다음에 그 경희대학에서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정치학 교수로 여태까지 있었고, 정치평론가로서 상당히 좋은 정치평론을 했던 분입니다. 저도 자주 과거에 봤습니다. 아주 훌륭한 분이죠. 근데 역시 히트를 치더군요. 아주 잘했습니다. 그걸 봤습니다. 네. 뭐 이거 이제 여담으로 흘렀지만 AI가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경우에. 네. 삼특검을 벌써, 삼김여사 특검을 벌써 얘기를 했을 텐데 이제야 가로 늦게 김민전 교수가 이 아주 히트를 쳤습니다. 늦게나마 삼김여사 특검을 이원석 총장이 수사를 하는 게 어떨까요?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